자, 이번에는 열 변형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 있어서는 삼봉 시스템에 있어서 열 변형율의 변화 과정을 직접 시뮬레이션한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실제 열탄소성 해석 FEM 해석에 의한 용접 변형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과정도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열응력 해석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삼봉 모델에 대해서 중앙봉의 면적을 0.01 제곱미터, 양쪽 봉의 면적은 0.04 제곱미터, 봉의 길이는 1m. 그리고 양쪽 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중앙에 있는 중앙봉만이 온도가 0도에서 500도 그리고 다시 0도로 가열 냉각하는 사이클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물성치는 온도 의존 물성치를 적용을 했고요. 따라서 앞서 그 열응력 해석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A, B, C, D, E의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빨간색 그 마크로 표시된 선들이 이 중앙 미들봉에 있어서의 변형률의 변화입니다. 즉, 제일 먼저 이 그 탄성 변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알파 T가 그대로 그 탄성 변형률로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여기서 그 항복 변형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는 탄성 변형률은 항복 변형률을 그대로 유지하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항복 변형률은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작아진 값으로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가 최고 가열 온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냉각이 시작되면은 이 점차 압축 변형률이 인장 변형률로 변해가는 이런 탄성 변형률의 변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장 변형률이 탄성 변형률이 인장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면서부터는 그보다 더 큰 탄성 변형률을 가질 수는 없죠. 항복 변형률까지가 최대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항복 변형률이 약간 증가하는 형태로다가 최종적으로 이만큼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0도에 있어서의 그 일레스틱 스트레인인데, 이걸 0도에 있어서의 그 항복 변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 중에 소성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탄성 영역, A 포인트까지의 요 탄성 변형률이 생성되는 구간 동안에는 소성 변형률은 전혀 생기지 않죠.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그보다도 더 그 서머 스트레인, 즉 알파 T 값이 더 커지면서 그 차이만큼은 그대로 소성 변형률이 생성되게 됩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가열이 됨에 따라서 최고 온도 가열 때까지 압축 소성 변형률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탄성 변형 구간 동안에는 압축이 인장으로 변하는 이 구간 동안에는 소성 변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이 이런 인장 그 항복 변형률까지 도달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인장 소성 변형률이 생기는데, 그건 압축 소성 변형률이 이만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윗방향으로 인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압축 소성 변형률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미 압축 소성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인장 소성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다시 길이가 길어지면서 소성 변형률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것이 압축 소성 변형률이 이전에 생성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압축 소성 변형 영역 내에 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생기게 된 잔류하게 되는 그 스트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거는 알파 t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t하고 이 항복 변형률하고의 요 마이너스 한 부분만큼 압축 소송 변형률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이 변형률 중에 이 3봉 3봉 시스템의 전체 이 봉에 있어서의 전체 변형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변형률은 양쪽의 봉이 사이드 봉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변형량은 작게 되죠. 작게 되고 이것이 가느다라지면 가느다라질수록 이것은 더 많이 증가했다가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학적 관계, 이 힘의 합력이 y 방향으로 합력이 제로가 되는 조건이 만족되는 정도의 응력과 변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봉이 굵으면 이 변형률은 적게 나타나고 이 사이드 봉이 작으면 변형률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보시기에 좀 이 구분이 미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는 인장 스트레인이 나타나다가 또 인장 탄성 인장 스트레인이 쭉 나타나다가 이제 압축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즉 가운데 봉이 팽창을 하면서 양 가장자리의 봉을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가다가 냉각될 때는 그걸 끌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낳게 된다. 이게 너무 작아서 이걸 이제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 뒷페이지에 확대한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요약을 해드리면 중앙봉에는 탄성 변형률과 소송 변형률이 존재하게 된다. 이 빨간색 변형률 변화 곡선들이 이것이죠. 총 변형률은 이 파란색입니다. 양쪽 봉과의 힘의 평형에 의해서 정해진 변형률이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죠. 양쪽 봉은 탄성 변형률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총 변형률과 같은 변형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이 탄성 변형률 안에 들 수 있도록 사이즈를 좀 굵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연히 탄성 변형률만 존재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총 변형률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봉이 미들 봉이 팽창할 때, 가열될 때는 이것이 전체 변형률이 인장 변형률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형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봉의 항복 응력이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서 떨어지게 되죠. 그만큼 팽창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총 변형률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성 변형률이 일어나는 구간 동안에 역시 냉각에 의해서 바로 여기서 이제 가운데 봉은 압축 탄성 변형, 그다음에 인장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이건 사이드 봉과 같은 이력을 취하고 있는데 사이드 봉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장을 거치다가 어느 정도 냉각이 된 이후부터는 가운데 봉이 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수축하는 힘이. 그때부터 이제 압축 탄성 변형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 탄성 변형률이 궁극적으로는 가운데 봉이 수축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항복 응력에, 인장 항복 응력에 다다른 상태부터는 온도에 따라서 그 항복 응력이 증가되는 만큼 양쪽 두 개의 봉을 잡아당기는 가운데 봉이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양쪽 봉이 압축 탄성 스트레인을 이만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이 압축 탄성 스트레인이 이만큼, 근데 이거는 항복 변형률이 아닌 것이고요. 이 3봉 시스템의 힘적 평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수준의 변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의 변화는 이것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압축이 일어났다는 건 전체 길이는 궁극적으로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팽창,
온도를 가열하는 동안에는 여기까지는 이 상부에 있다는 얘기는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전체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생긴 압축 소송 변형률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이 줄어드는 변형률을 길이가 줄어드는 초기 상태보다도 줄어든 상태의 변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통합된 상태의 변형률, 즉 총 변형률은 우측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고, 이 최종 상태가 결국 수축 변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총변형률의 최종 상태가 잔류 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삼봉 시스템에 의해서 가운데 봉을 가열했다 냉각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탄성 변형률과 소성 변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연속 시스템에서는 용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연속적으로 용접을 할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팽창과 수축의 과정에 의해서 잔류 용력도 형성되고 또한 변형도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좌측에 그림과 같은 실제 시편입니다. 이 내부 구멍 주변에 레이저를 용접한 랩 조인트에 대해서 레이저를 용접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50mm이고 스테인리스 스틸 0.4mm 두께의 판재 2장을 용접을 실시한 예입니다. 지금 먼저 여기서는 열 유동 시뮬레이션입니다. 레이저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과정 중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빔이 진행됨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노란색이 레이저 빔의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고 주변에 점점 낮은 온도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갖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과정 동안에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같은 그 용접 조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레이저의 이동 상황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난 그 후반부에 변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예.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열 영향에 의해서 이 용접부가 수축됨에 의해서 이 두 판재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대상을 구조물을 대상으로 열 응력과 또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잔류 응력과 잔류 변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열 탄소성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런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의 용접 변형 또는 뭐 다른 메탈 3D 프린팅에 있어서의 변형 또는 열 처리에 있어서의 변형 및 열 응력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분포되는가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열 변형 해석 사례를 삼봉 시스템과 실제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 열 변형 해석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